올해 첫 해를 보기 위한 해맞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지역 명소에서 바라본 일출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2025년에 첫 태양을 보며 일출객들은 저마다의 소망을 빌었습니다. 건강부터 학업에서의 성취, 대한민국의 평안까지 다양한 희망의 메시지를 이야기했습니다. 2025년 푸른 뱀의 해입니다. 뱀은 예로부터 풍요와 다산, 자손의 번성과 번영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뱀의 의미가 서린 서부경남 속 지명을 정리했습니다. 푸른 뱀의 해는 60간지의 42번째로 청색의 을과 뱀을 의미하는 살을 상징하며 청사의 해라고도 부릅니다. 성장과 지혜, 또 유연한 변화를 상징하는 을사년의 의미를 짚어봅니다. 올해 최저시급이 처음으로 10,000원을 넘어서고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 수준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부터 여러 금융 지원책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제도와 정책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쾌청한 하늘 덕분에 일출 감상에는 더할 나위 없는 날씨였는데요. 국가 애도 기간으로 공식 해맞이 행사는 취소됐지만 산과 바다, 도시의 일출 명소에는 힘찬 한 해를 출발하려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강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침 5시 30분, 사천 초양대교 앞 깜깜한 도로 위로 경찰과 자율방범대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일출 명소인 사천과 남해는 이른 시각부터 해맞이 행렬로 붐볐습니다. 초양도는 해가 뜨기 2시간 전에 이미 주차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컵라면을 들고 추위와 허기를 달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일찌감치 좋은 위치를 잡기 위해 왔다는 가족은 나라의 안전과 주변의 행복을 기원할 참입니다. 대한민국 이번에 좀 사고도 많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행복하게 될 수 있게끔 기원 좀 하려고 왔습니다.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잘 살기 바라고 내 주위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졌으면 바라고요. 진주 비봉산 대봉정은 가까운 곳에서 새해를 맞으려는 시민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가족 그리고 연인끼리 도심을 배경으로 첫 일출을 기다렸습니다. 남해 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하동 금오산은 조금이라도 더 높이 더 멀리 새해를 맞이하려는 인파로 붐볐습니다. 아침 7시 어둠을 붉게 물들이는 태양의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선분홍빛과 남해 바다의 조화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7시 36분 아침녘 감성에 젖어들 때쯤 을사년 첫 해가 조금씩 모습을 비춥니다. 이글거리며 솟아오른 모습은 웅장하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은 새해를 배경으로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곧바로 사천 초양도에도 해가 떠올랐습니다. 매일 보는 태양이지만 유독 이날만큼은 새로운 다짐 때문인지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진주 대봉정을 찾은 시민들도 산봉우리 뒤로 수줍게 모습을 드러내는 첫 해를 환한 미소로 화답합니다. 비극적 참사로 어느 때보다 차분히 진행된 해맞이. 아픔을 위로하고 더 나은 사회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았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떠오르는 2025년의 첫 태양을 보며 일출객들은 저마다의 소망을 빌었습니다. 건강부터 학업에서의 성취, 대한민국의 평안까지 다양한 희망의 메시지가 담겼는데요. 2025년 일출객들의 소망을 김현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2025년 을사년 첫 해가 솟아오르자 어두웠던 하늘이 금세 밝아집니다. 일출객들은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비로소 떠나보내고 떠오르는 태양에 새 소망을 담아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인의 건강입니다. 다른 게 있습니까? 또 건강입니다. 건강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뭐라 해도 뭐. 올해 저희 가족 모두 건강하고 그다음에 저희 애기 아빠 꼭 승진하기. 학업부터 대회 결과까지 지난해 아쉬웠던 부분을 올해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도 합니다. 저는 올해 성적이 많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성적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5월 때랑 7월 때 나갔는데 둘 다 아쉽게 4강전에 떨어졌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고 내년에는 더 4강보다 더 높은 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팀원들이 안 다치고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나가는 대회마다 다 우승할 수 있도록. 전국 불안정과 대형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이 올해는 다시 일어설 수 있길 기원하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국민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제주항공 사고도 있고 해서 많이 힘들었지만 2025년 1월 1일 날 새해를 보면서 좀 더 행복하고 좀 밝은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하고. 서부 경남 곳곳에서 새해 소망을 전한 일출객들. 장소와 시간은 달랐지만 올해에는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만큼은 모두가 같았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2025년은 일사년 푸른 뱀의 해입니다. 뱀은 예로부터 풍요와 다산, 자손의 번성과 번영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뱀의 의미가 서린 서부 경남 속 지명을 정리했습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알을 낳아 풍요와 번영을, 또 허물을 벗고 재생한다는 점에서 불사를 상징하는 뱀. 12지의 6번째인 뱀은 상상의 동물인 용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털과 발이 없는 동물로 예로부터 숭배와 질시를 함께 받아왔습니다. 다른 12지와 달리 뱀의 상징성이 담긴 지명을 쉽게 보기 힘든 이유입니다. 보통은 꼬불꼬불한 지형이 뱀을 닮아 붙여진 경우가 가장 많고, 또 뱀이 많이 나는 지역을 칭하기도 합니다. 남해군 미조면 바다 위에 떠 있는 섬들. 미조면의 섬은 생김새에 따라 이름이 붙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요 뒤에 있는 섬이 사도, 뱀 사자를 따서 뱀섬이라고 하기도 하고, 뱀은 나지는 않습니다만 뱀 모양을 닮아서 사도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곳 사도는 우럭 양식장이 있는 데다 참돔과 감성돔, 농어 등이 많이 나는 포인트로 낚시객은 물론 주민들의 생계와 풍요를 책임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뱀을 닮은, 또 뱀이 많이 나는 지명은 경남에 모두 31곳, 남해 뱀섬과 사천의 사미골, 함양과 산청 뱀골이 대표적입니다. 또 뱀 지명하면 지리산을 빼놓을 수 없는데, 지리산 골짜기에는 뱀박골과 뱀다리, 뱀머리 등 수많은 지명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구렁이나 이무기가 용이 되지 못한 설화가 있는 하동 이명산이나 남해 용나무 등 뱀의 의미는 우리 지역 곳곳에 서려 있습니다.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지혜롭고 다산하는 뱀처럼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길 지역민들은 기원하고 있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푸른 뱀의 해는 60간지의 42번째로 청색의 을과 뱀을 의미하는 살을 상징하며 청사의 해라고도 부르죠. 성장과 지혜, 또 유연한 변화를 상징하는 을사년의 의미를 남경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물방울이 똑똑 떨어질 만큼 습한 사육장 안, 또아리를 틀고 혀를 낼름거리는 뱀 2마리. 세계에서 가장 큰 뱀 중 하나로 4m 이상 자라나는 버마 비단뱀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리가 없는 변온동물로 알려진 뱀은 눈꺼풀이 없어 눈을 깜빡이지 못하고 혀로 화학물질을 포집해 냄새를 맡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파충류 중에선 도마뱀이나 거북이처럼 애완동물로 많이 길러지는 인기 동물이기도 합니다. 촉감이 되게 반질반질하게 이렇게 매끄러운 게 또 매력이고, 또 보시면은 이런 무늬들이 되게 보석같이 예쁘게 잘 나와서 저는 이런 게 뱀 키우는 매력이 아닌가. 뱀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징그럽고 무섭고 그럴 수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예쁘게 다른 사람들이 좀 봐줬으면. 뱀은 오래전부터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뱀은 선과 악, 긍정과 부정, 이로움과 해로움 등을 모두 갖고 있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을 심판하거나 경고하는 공포스러운 존재로 비춰지기도 하고, 풍요와 안전을 가져다주는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12지 중 6번째인 뱀은 지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을사년, 즉 푸른 뱀의 해를 맞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2025년은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푸른색은 보통 생명과 성장을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뱀은 12지에서 지혜를 상징하는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다가오는 을사년은 새로운 시작이라든지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가 저물고 찾아온 2025년 을사년. 마치 뱀처럼 지혜롭게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풍요와 안전이 깃드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되길 바라봅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2025년은 관련 제도 시행 이후 최저임금이 최초로 10,000원을 돌파한 상징적인 해인데요. 올해엔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 수준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부터 여러 금융 지원책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제도와 정책 변화를 김동엽 기자가 짚어봅니다. 올해부턴 시간당 최저임금이 만 30원으로 지난해보다 1.7% 오릅니다. 통상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휴수당 적용 시 209만 6,270원의 월급을 수령하게 되는 겁니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와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는 3월 23일부턴 육아휴직 최대 사용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는데 다만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하거나 한부모 가정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부모 맞돌봄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입니다. 월 150만 원 상한이었던 육아휴직 급여도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경남도는 인구 감소 지역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영유아 양육가정 이유식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특성화고와 일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부분 시행되던 고교 학점제 역시 내년부턴 전국 모든 고등학교에 도입됩니다. 서열과 석차 중시 평가에서 성취 기준 도달 여부에 따른 평가가 이뤄지게 되는 건데 지난 3년간의 단계적 도입을 통해 취합된 과제들을 개선해 안정적인 제도 정착이 이뤄질진 지켜볼 부분입니다. OTT 시장의 가파른 시장 성장세만큼 이에 따른 규제도 생겨납니다. 2월 14일부터 서비스 제공업자는 이용료 금액 증액 시 30일 전에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될 시엔 14일 전엔 이용자 사전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용자 알 권리를 강화하고 이들의 의도하지 않은 소비를 유도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금융 관련 제도들의 변화도 눈에 띄는데 금융회사 예금 보호 금액이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조정입니다. 경남도는 저신용자 대상 긴급 생계비 대출 지원 사업인 경남동행론 운영에 들어갑니다. 일시적인 소득 감소로 생계가 어려운 가정엔 주거비와 장제비가 지원되는데 의료비의 경우 도가 병원에 선납하는 형식으로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밖에도 도는 섬주민 저소득층과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운임 무료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진주시 어린이 청소년 시내버스 100원 요금제가 2일부터 시행됩니다. 100원 요금제는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청소년 무상 승차제도의 하나로 진주시는 당초 무료 승차제를 추진했지만 보건복지부의 협의 결과에 따라 100원을 요금으로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6세부터 18세까지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교통카드를 이용해 진주의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100원 요금제가 적용되며 현금 사용 시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통카드는 선불카드를 구매해 생년월일 등록 후 사용 가능하며 12세 이상의 경우에는 후불식 교통카드를 발급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천시가 새해부터 참전 보훈 명예수당을 인상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되는 수당은 기존 월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2만 원 인상됩니다. 전몰군경 유족은 월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국가보훈 대상자는 월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인상된 명예수당은 1월부터 반영됩니다. 사천 상공회의소가 1월 2일 예정됐던 신년 인사회를 취소했습니다. 사천 상인은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황태부 회장은 피해자와 유가족에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지역 경제를 위한 변화를 이끌겠다고 말했습니다. 산청군이 올해 전자태그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 8대에 대한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시범 운영 기간은 이번 달 말까지며 운영 대상은 성우목화 맨션 141세대와 동강 변타운 210세대 등입니다. 한편 RFID 종량기는 실시간 배출량 측정이 가능해 하루 평균 10% 이상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 애도기간이 선포된 가운데 함양군이 제9회 지리산 함양고종시 곶감축제 개막을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1월 3일 개최 예정이던 축제는 일주일 미뤄져 열리게 됐습니다. 이번 곡감축제는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함양상림 고운 광장 일원에서 펼쳐지며 지역 농가들이 참여한 특판 행사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함양군이 읍지역 경로당을 찾아 한파 대비 현장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군은 조동마을과 신기마을 등 지역 3개 경로당의 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군은 난방기 등의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하동군 장학재단이 지난달 30일 겨울방학 해외 문화체험 사전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지역 5개 고등학교 재학생 30명과 학부모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설명회에선 해외 문화체험 일정 소개와 안전수칙 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하동 지역 고등학생 30명은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8박 10일 동안 미국 서부 지역을 방문해 주요 대학 캠퍼스 투어와 관광지 견학에 나섭니다. 경남도가 겨울철 다중이용 선박 재해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안전점검을 진행했습니다. 도는 한국해운조합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도내 여객선 터미널 대합실과 승하선장 안전시설 중점 점검에 나섰습니다. 도는 설 연휴 동안 어선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다음 달 초까지 연안시군과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점검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키워드로 보는 생활 날씨입니다. 대기정체 지수는 보통 수준으로 외출하시기에 무리 없겠는데요. 감기 지수도 낮음 수준 예상돼 바깥 나들이 하시기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목요일 서부 경남 전 지역 오전에 맑고 오후에는 구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 영하 4도, 사천 영하 1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9도에서 1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대체로 구름 많고 맑은 가운데 제주는 오후에 흐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세종 영하 4도, 부산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11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종일 맑겠는데요. 물결은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열물, 만조시각은 밤 10시 46분, 간조시각은 오후 4시 55분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초까지 대체로 맑고 구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속되는 영하권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